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강진까지 수차례 출장을 오고 가면서 재조사를 한 결과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후반 현장 관리자 사건을 최종 산재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인의 나이는 사망 당시 38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뇌실질 및 뇌간부의 출혈로 진단되었습니다. 사망한 장소는 강진군 내에 있는 항만공사 현장의 숙소였고 주말 근무조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직무는 항만공사 현장의 품질 관리 업무를 주로 하면서 현장 관리를 수행하셨고, 그리고 유족은 갓 3살 된 어린 딸과 배우자 이렇게 단 둘이 계셨습니다. 강진까지 내려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유족과 사건에 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족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참으로 막막한 표정으로 어떻게든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그 첫 번째, 고인의 건강 상태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70 이상이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치를 이미 넘은 상태였고, 혈당도 136에 이를 정도로 경계치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서는 기초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과거 10년치 자료를 발급받은 결과 병원을 왕래했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 건강검진 결과 자료상으로 기초질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징후로 볼 수 있겠지만, 고인과 같이 기초질환으로 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인의 업무 내용을 유족은 주말 부부로 인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말 부부의 특성상 주말에 고인이 귀가하면 피로감에 지쳐서 그냥 집에서 쉬다가 월요일 새벽에 다시 현장으로 가기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인의 힘들고 어려운 근무 상황을 유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유족은 전혀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그 힘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남겨두고 떠난 고인의 사망이 그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유족이 그나마 유족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서울에서 전남 강진까지 수개월간 몇 차례 출장을 오고 가면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인의 업무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고인의 업무는 항만건설 현장의 품질 팀장이 주된 업무였지만 당시 현장의 규모가 작아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하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로성을 조사할 때는 이처럼 주된 업무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부수적인 업무가 여러 가지 부여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부여된 업무를 풍부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고인의 경우에는 부수적 업무의 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인의 작업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경우 그 작업 환경이 바닷가 쪽의 현장이었고, 그리고 사망 당시에는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 현장의 공사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 현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 이로 인해서 바닷바람과 그 추위를 견디면서 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도 상당히 주장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고인의 부수적 업무 내용들 중에 보면 민원에 대한 대응 업무도 부여되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 가옥의 축사에 야기되는 각종 분진과 소음, 그리고 공사 진동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고인은 이러한 민원을 대항하는 업무를 고인이 직접 수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작업 공정이 잠깐 중단된 적도 있을 정도로 그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이러한 내용도
그 시간과 그 기간, 그 민원의 내용 등을 조사해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외 사망 전 3개월간 발생한 주요 업무적인 긴장사항을 3개월간의 공사 일지를 하루하루 분석해 나가면서 공사의 공정률에 대한 분석과 공사에 투입된 인원 등의 변동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파기한 상황 등도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은 나름의 분석 기법을 총동원해서 발병 전 12주간 근로시간을 모두 분석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근로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인의 작업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만성가로, 그리고 단기가로, 그리고 급성가로의 인정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위 조사 내용 외에도 재해자의 평소 성격, 그리고 현장 내 원하청 간의 구성원들의 갈등 문제, 그리고 주말 근무에 따른 고축 문제, 그리고 사망 당시 숙소 보일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상황 등 비록 사소하게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고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서 주장한 결과 최종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계약할 당시 유족과 그 어린 딸의 막막한 상황을 접하면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유가족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안겨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서울에서 전라남도 강진까지 출장을 오가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동료 근로자를 문답하고, 그리고 바닷바람 날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수개월간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 최종 산재 승인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다행스러웠던 사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사건과 같은 유족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강한 집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유가족의 절박한 심정이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공사 현장 숙소에서 아침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최종 업무상 재해로 최종 산재 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